비잔티움 제국은 아주 독창적으로 이러한 크리스트교, 특히 종교적인 보수적인 문화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의 아주 독창적이고 예술적이고 화려한 문화 양식을 떠올려가지고 이 예술을 좀 발전시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죠. 그리고 이러한 크리스트교적으로 투박하게 그려지는 황제들의 모습은요, 비잔티움 제국에 이르러 그들만의 독창적이고 정교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모자이크 양식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좀 더 키워봐야겠다. 자, 이 유스티니아누스 아주 독실한 사람이죠. 당연히 이런 거 만들 때도 조심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자이크, 이게 사실적인 묘사는 아니죠. 아무리 봐도 꽤 투박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굳이 예술 양식으로만 따지면은 옛날에 그 바이킹들 있잖아요. 이런 바이킹들의 이런 투박한 시선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엄청 입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기보다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은 약간 좀 불경한 좀 그러게 될 수도 있고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정교회가 그게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술을 저도 보면서도 특히 PC주의 작품 같은 거 보면서도 계속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그게 있어요. 투박함과 짜치는 건 달라요. 뭔가 좀 더 다른 더 좋은 비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박하게 만들어도 예술 작품처럼 예술적으로 그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투박함은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 크리스트교적인, 특히 정교회적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박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짜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테오도라의 그림이죠. 똑같이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모자이크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제 정교회적 신념에 기반한 작품이죠. 카톨릭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종교마다 허용된 예술적인 선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잔틴 제국은 특유의 지극히 보수적인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이민족들 다 이제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황제들의 모습이나 권력자들의 모습을 투박함게 그림과 동시에 대단히 화려하고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자이크로 찾아낸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제약과 예술적인 발전 방향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개척을 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적 예술에서 중요한 거 권력자 신적으로 묘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우려가 있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를 엄격히 터부시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투박한 것과 짜치는 건 다르다고 했어요. 투박하면서도 정교하고 화려하면서 영광,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켈트족 그 그림 있잖아요. 켈트족 그림 같은 거 볼 때 느껴졌던 거를 다시 한번 오버랩해서 보시면 돼요. 켈트족들 이런 성서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영향 받은 거 보면은 로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보이고, 그리고 투박한 건 확실히 투박한데 정교하게 만드는 거는 아주 정교하게 그렸죠. 다시 말해 역량이 딸리는 게 아니라 사회마다 집중한 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저럴 필요는 없어 하는 식으로 취사 선택한 거고. 자, 이 그림도 아주 정교해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정교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모자이크 기법은 이 특성상 그 내추럴 본한 거예요. 실제로 논쟁이 있더라고요. 왜 모자이크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냐? 모자이크는 그 예술적인 특성상, 내재된 특성상 사실적인 묘사가 힘들어요, 그렇죠? 특성상 사실적인 묘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시비에 걸릴 여지가 적어져요. 근데 화려하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 비잔티움 제국 예술가들이 열등해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게 절대 아니다. 사회마다 초점에 둔 게 다르고 중요시한 게 다르다. 사람들의 문화적 수요가 달라진 거고, 서로마 제국은 계속 투박해지기만 했는데 얘는 좀 화려해지고, 물론 서로마 제국도 강조한 게 있어요. 그 교회 건축 있잖아요. 교회 건축 보면 아주 화려한 거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비잔티움 예술까지 했잖아요. 이제 이 비잔티움 예술을 르네상스 예술이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자, 르네상스 예술, 비잔티움 예술과 공존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또 흥미로워요. 자, 르네상스, 인본주의를 기치로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을 부활시켰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지극히 그리스적인 예술을 부활시키고자 한 거예요. 이게 로마적인 예술은 아니에요. 로마적 예술이 아니에요. 그리스적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크리스트교적인 금기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쭉 볼게요. 자, 르네상스 조각의 주제. 대부분 신화적인 인물이거나 종교 지도자거나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림도 천지창조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아테네 학당 같은 걸 봐도 그렇고, 학술적인 약간 이런 걸로 좀 최대한 좀 중립적인 걸 좀 그리지 않습니까? 자, 르네상스 예술 작품의 정교한 조각 작품으로 등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나 크리스트교 신화 속의 인물이거나 실존에도 이런 인물들이거나 여전히 익명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적인 면모가 아주 강하고, 그럼 반대로 실존했던 사람들의 그림은 없냐? 로마인들처럼. 로마인들도 실존했던 사람들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우상숭배하려고 만들었잖아요. 아주 놀랍게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졸라 웃기는 게 교황이나 추기경들의 조각상이 때때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존나 웃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이 돼요. 이게 당시부터 아주 큰 논란이 되고 결국 종교개혁이 유발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원래 이런 걸 그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안한 지들이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지들 조각상 이쁘게 만드니까 다들 열받은 거죠. 야이씨 그거 우상 숭배라며 하면서. 피에타 이따 말할 거예요. 자, 라오쿤 군상부터 한번 봐보죠. 이런 것도 다 보면요 이게 로마보다는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보여요. 자, 라오쿤 군상 자세가 어때 보여요 여러분? 자세가 어때 보이죠? 딱 봐도 불편한 자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편한 자세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불편한 도망친 겁에 질린 자세를 취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각상이 왜 만들어졌냐? 이상적인 미를 추가해서 그래요. 미론에 원만 던지는 사람과 지극히 유사하죠. 미론도 이 자세가 실용적인 자세도 아니고 불편한 자세인데 굳이 만든 이유가 뭐다?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라오콘 군상도 이러한 공포심에 담긴 표정, 불편한 자세 이런 걸 굳이 한 게 이상적인 미를 하려고 한 거고, 몸도 어떻습니까? 몸도 근육질이에요. 혈관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아주 잘 묘사가 돼 있죠. 균형미, 사실감, 역동감, 나아가 근육질, 미남미 등장하죠. 그리스 영향이 아주 돋보이고, 또 이것만 그러냐? 포즈의 의미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뒤에 뭐 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역시 등에 뭔가 걸친 채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모습이에요. 이 자세 뭐냐? 실용적인 의미는 없죠. 그냥 얼짱각도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냥 이쁘고 그 미적인 간지나는 자세를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 다비드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실존 인물이 아니죠. 실존 인물이 아니라 뭐 굳이 말하자면 신화적인 인물이거나 아니면 뭐 가상의 인물일 겁니다. 그렇죠? 이건 역시 그 몸이 전반적으로 근육질에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가 있죠. 다음은 피에타도 봅시다. 이것도 아주 그 조각의 그 정수잖아요. 피에타상이 당시 논란이 많았대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잘 그려져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가 잘 그려져 있잖아요. 야 임마 비싼 돈 주고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 그렇게 잘 안 보이게 그려? 이런 거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예수의 이런 근육이랑 갈비뼈랑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는 천조각의 이런 디테일, 텍스처 너무 잘 만들어졌죠. 그렇죠? 손도 잘 묘사가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가 있었냐? 하지만 하늘에서 관찰한 예수의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오히려 하늘에서 보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최소화돼서 그려지죠. 그렇죠? 다시 말해 이 양반이 신이고 이 양반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거를 굳이 짰냐? 당연히 의도했던 어떤 미적인 효과를 추구한 거죠. 미적인 효과를 추구한 겁니다. 그보다 이상적인 미를 추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르네상스 미술은 뭐다? 로마식의 조각상이나 미술보다는 이제 그리스식 미의 정신, 다시 말해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는 정신의 발달 과정에서 그려졌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배경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크리스트교적인 이런 금기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인간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잘 묘사하는 거야 하는 그런 금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아씨 여기서 말해야 됐었는데. 자, 르네상스의 그리스식 미 선호 이유. 자, 어째서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이 로마식 미보다 그리스식 미를 추구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종교적인 금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아무리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실제 인간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드는 건 역시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일환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가령 황제 조각상을 만들어도 왜 황제를 그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어 황제 숭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다시 말해 인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트교적 금기를 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빈치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이 금기를 넘어서고자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아주 도발적인 시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트교적인 금기의 선을 완벽하게 넘어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필요했다고 하죠. 그때부터는 아예 뭐 누드화 같은 것도 그리고 하는 식으로 아주 도발적인 그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상적 미의 자유로움을 그리려고 했다. 이것도 사실 종교적인 금기거든요. 그리스식의 미는 이제 이상적인 미잖아요. 그 정치적인 그런 거랑 딱히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그래서 크리스토교적인 금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당시 부자였던 교회와 교황의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이 양반들이 이제 돈을 주고 제작해야 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거다. 이런 걸 짚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은 그리스 조각의 특징은요,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다. 이상적인 균형의 미, 뭐 근육질이어야 되고 미남이어야 되고 그 머리도 곱슬이고 그 수학적인 비율을 계산했다. 이런 것도 각도 같은 거 다 제거한 거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도 이렇게 재는 거. 그리고 이런 균형을 통해 보편적인 미를 추구하려고 했고, 그 신화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보통 신이나 신화적 인물 또는 실존 여부가 불분명한 이제 익명의 사람,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익명의 사람을 주제로 했다. 이름도 별로 안 남아있다. 그리고 이상화된 신체를 그리고 있다. 엄청 간지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로마 조각의 특징은 뭔가요? 계속 말했다시피 이게 아주 이것보다 로마 조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이것보다 잘 로마 조각을 요약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러니까 로마 조각은요. 기본적으로 실존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실존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기법은 똑같은데 방법이 아예 다르죠.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 된 게 뭐다? 영혼불멸 사상 때문이다. 조각을 통해서 인물의 영혼을 보존하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려는 종교적인 신념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뭡니까? 카이사르는 지금도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일 테니까요. 그리고 권력자 중심이 아주 세요. 이건 크리스트교적이지도 않고 그리스적이지도 않습니다. 주로 실존했던 권력자는 유명 인물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 결점도 다 묘사를 한다. 탈모, 주름, 건버섯 등 인물의 결점까지 완벽히 묘사했다. 아까 그 카이사르 조각상을 봤다시피 왜 굳이 월계관을 씌워놨냐. 탈모가 아닌 모습으로 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럼 비싼 돈 주고 조각상 만드는데 자신의 영혼이 안 깃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모는 드러내기 싫은데 탈모가 아닌 걸로 그릴 수 없으니까 타협해서 월계관을 씌워서 탈모를 감춘 거다. 이런 아주 졸렬한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 이상적인 미추구 신화적 인물 중심 말했고요. 로마 공화정 거도 말했는데, 로마 제국 때는 어땠냐? 사실적인 묘사는 유지를 하는데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선이 위로 향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황제도 이제 신이 됐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고, 콘스탄티누스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크리스토교의 영향으로 변화가 시작했어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고, 아주 급속도로 사실적인 묘사가 감소하고 추상화 경향이 강해지죠. 그냥 사람 모습으로만 그려 이런 거고, 투박해지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도 많아져요. 그 비잔티움 제국 모자이크 기법이 발달해서 정통파 교회의 그런 금기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그걸 예술적인 의의가 있는 거고, 그 르네상스 뭐다? 서로바 지역에 있었던 이런 카톨릭 교회 그쪽의 금기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미를 표현하는 거였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비잔티움 제국과 르네상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적 전통을 잘 복구할 수 있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금기가 있었고 얼마나 엄격했고 얼마나 덜 엄격했고 소비자가 주로 어땠냐라고 하는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노나무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현대미술이 그따구인 이유가 더 이상 표현만 할 만한 표현법이 다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노엘 캐럴이 말한 이제 성공 가치가 중요해진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예술적인 어떤 의의를 내가 성취하고 싶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보자, 작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술 작품이 되는 거고.